안녕하세요. 꿈꾼 협동조합 김혜지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그러고 보면 올해도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는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2013년도 2달 조금 남았네요. 금요일인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10월 18일 금요일 꿈꾼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I'm sorry. I'm sorry. I'm lonely. 네, 첫 곡으로 신승훈의 내가 많이 변했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 더 힘내시고요. 주말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해봅니다. 롱틀러 달타냥님께서 아침 공기가 차요 하고 새벽? 6시 42분에 남겨주셨어요. 술이 확 깨네요. 이제 자야겠어요. 누나 남동생은 좋겠어요. 든든한 누나가 있으니 저도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분과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달타냥님.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빅터님께서 제 감기 목소리를 알아채 주셨네요. 이기찬의 감기 신청한다고 해주셨고요. 치우지안님께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싶다고 해주셨네요. 이제 3차전에서 유희관 잡고 4차전에서 끝내고 사자 잡으러 대구 가자! LG 트윈스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네요.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내일 동생 결혼식이 기분이 묘하네요. 정인의 가을 남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내일 동생분 결혼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관조님. 그러게요. 동생을 결혼시키는 오빠 혹은 형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인천 달봉이님께서 출첵해주셨는데 쉬는 날이라서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편하게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퀴즈 상품이 도착해서 인증샷. 감사해요. 이거 받은 거 폭스마켓에도 인증 후기 같은 거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스마켓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협찬 제공해주고 계신데 폭스마켓에도 이렇게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오늘 퀴즈도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상품권은 안 왔다고 하네요. 상품권은 따로 간다기보다는 가입하면 받는 것 같은데요. 인천 달봉이님. 남늘버님께서 출첵이에요. 금요일이에요. 다들 한 주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10만 대건 행사차 강정마을에 방문 중인 국민TV 관계자 여러분 아무 탈 없이 행사 잘 치르고 오시길. 희주하나 알라뷰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늘버님. 블라드님께서도 출석 해주셨고요. 희느님 멋진 주말 되세요 하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블라드님도 주말 잘 보내시기를 제가 또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소녀님께서 김희주 아나운서 목소리 감기 기운 느껴지네요. 주말에 푹 쉬고 다 나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짬뽕 먹고 싶다 님께서 김 하나만의 매력이 있는 듯? 성악가 김동규, 박경림, 박수홍 버전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찾아볼게요. 이렇게 멋진 노래가 또 있었네요. 10월에 들어야 더 멋질 것 같은 노래인데요. 한소리님께서도 오셨고요. 게시타프님께서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엔 맑은 목소리 기대할게요 하셨네요. 세수하면 미남. 세수를 해야 미남인가요? 운동하기 귀찮아 죽겠어요. 힘 좀 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지금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운동하고 와야겠다라고
딱 한번 깨닫고 운동하고 와주세요. 이런 자극이 가장 운동하는데 힘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요? 세수하면 미나님 세수하고 운동 얼른 다녀오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해진 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또 이렇게 운동에 더 박차를 가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쉰감자 서호연님께서 출첵이에요. 희주님, 국민TV 관계자님들, 조합원님들 오늘도 근사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쉰감자 서호연님께서는 오늘 알쏭달쏭 퀴즈에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쉰감자 서호연님과 이렇게 대적할 상대는 세습길 정한님이세요. 오늘 두 분의 대결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10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쟁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나 보군요. 방송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신경 쓰이죠. 감기에는 잘 먹고 푹 쉬는 게 보약입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쟁님. 그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제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기에 걸려버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니파파님께서 어느덧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월요일이라고 댓글 남기던 게 어제 같은데 시간이 빠르긴 하나 봅니다. 확실히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언제 덥다고 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정말 이번 감기 오래가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며 더욱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사진이 자꾸 옛날 사진밖에 하준이랑 놀다 보니 사진은 뒷전이고 동영상 촬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말이 늘고 있는 하준이 동영상을 공개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셨네요. 우리 하준이 사진에서 보면은 말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역시 아직 애기여서 이제 말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빨간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시생님께서 빨간 모자 쭈니다. 할머니한테 심부름 가냐고 늑대를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삼돌이님께서 출첵 희주하나 감기된 목소리도 멋있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푹 쉬고 건강 회복하세요 하셨는데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도 주말에 푹 쉬면서 감기 빨리 낫길 저도 응원하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은 분들도 감기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약간 피곤하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가.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주말에도 너무 열심히 놀지 마시고 쉬어주시기를. 미객님께서 금요일이라고 좋아라 했는데 희주하나 얘기들이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전 올해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 1월 조국 현상을 말한다부터 시작해서 9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남은 3권까지 꼭 성공해야죠 하셨는데 와 미객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약속들을 많이 잡는데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들을 그걸 정말 지키고 계신 분은 미객님 저 처음 봅니다. 남은 3권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도 사과 받으셨네요. 퀴즈 상품 잘 받았습니다. 주위 분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다른 상품 안 알려줌. 아직 안 왔고 받으면 인증샷 올릴게요. 하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불금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사과 보내주신 달따냥님 조만간 또 우리 수요일에 출연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작두님께서 쿠행맹 희주님 출첵합니다 하면서 감기야 파란 집으로 가버려 하셨네요. 국민TV 화이팅 해주셨고요. 허수님께서도 이런 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돌겠네님께서 그냥 자동이체 했으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제가 뭐 앞에 놓쳤나봐요. 마이키님께서 출근 그리고 출첵 불금 고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금 너무 즐기다 보면 감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야루님께서 감기에 걸렸다고 둘째 딸아이 소풍날인데 딸아이 이름이 봄날인가 봐요. 봄날에도 소풍날인데 봄날에도 감기에 걸려서 소풍도 못 가고 저랑 같이 기침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우익 교수님 강원 영월에서 출첵해주셨네요. 와 이제 사진에서도 가을 그러니까 좀 쌀쌀한 느낌이 나요. 그쵸? 돌겠네님께서 증자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돌겠네님. 이거 그래서 자동이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구나. 비니현이맘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치유지연님께서 폭스마켓 상품권 어떻게 되나요? 오지 않았는데 하셨는데 상품권은 제가 폭스마켓 관계자와 한번 연락해보고 어떻게 받는 건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정 특파원님도 오셨고요. 소녀준마님도 오셨네요. 우리 아빠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구민TV님께서도 오셨어요. 따뜻하게 몸하고 따뜻한 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핫팩을 몸에 끼고 뜨거운 물을 옆에 놓고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꼈다님께서 제주에 가셨나봐요. 우리 최희선님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어머, 나나리님께서 출첵합니다. 주말 잘 보낼게요 하셨는데 사진 속의 차에 희준애라고 반찬 배달 전문점 차가 보이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빵 터졌습니다. 오늘 노래 듣고 와서 이윤호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사님께서 저도 출첵해요. 요새 정신없어서 못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LG팬님 가을야구 하시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우리 두산이 올라가서 삼성 잡을 겁니다. 라고. 아이고. 아우, 야구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른 이윤호 선생님 만나볼 수 있도록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책을 통해 알아보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이윤호 선생님의 고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윤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예. 제가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이윤호 쌤 아직도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른 빨리 쾌차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볼까요? 예.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요즘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인문학이 한편의 유행처럼 흐르고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기성세대들, 이러자면 40, 50대의 문화들이 티네이저화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못 놀았던 것들을 놀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마구 분출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과거에 못 놀았던 것을 놀고자 하는 현상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근에 이제 주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그 친밀성의 구조 변동이라고 할까요? 이러자면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에 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라져버렸고,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어제의 남편이 혹은 어제의 아내가 오늘의 남편이거나 오늘의 아내가 아닌 정말 살벌한 살얼음을 걸어가는 삶이 이제 연속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적 확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극단화되고 옛날에는 이제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인생의 7, 80%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대학을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네. 이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르자면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고독이나 외로움의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욕망들, 즉 친밀성에 대한 욕망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페북 같은 데서 무슨 그룹이 딱 만들어지면 뭐 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든다거나 또 잉여짓이라고 하는, 물론 이런 것이 오늘 내일 일의 아니었겠죠. 과거에 이제 아이러브 스쿨이나 네.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시작돼 왔던 경향들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러한 경향들이 기성세대들이 티네이저화되고 있고, 그 놀이 방식도 과거에 뭐라고 할까요? 낭만성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들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문학 소년소녀가 되는 네.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이고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즉, 한 사회가 자기의 가치와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고 경제적 지배, 즉 자본의 어떤 지배하에서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자본이 점점 축적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잉여적 소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완전한 노동과 완전한 소비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잉여짓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대화는 의미와 가치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놀 것인가를 대화하는 그런 것이 됐고,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사춘기나 할 법한 그 언어나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한 탐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신자유주의적 어떤 소비 혹은 배설과 관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인문학이란 뭘까? 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문학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인스턴트적 상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나 다 그래, 공자쯤은 좀 알아야지. 네. 뭐 이런, 그래서 논어가 국민 그 교양이 되어버리고, 네. 이런 과정을 좀 보면서 저는 이 문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예. 공자에 대한 책, 예. 그 책이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둘을 읽으면 예. 좋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네. 그 나온 책 중에 이제 그 히치하이커의 철학 여행이라고 하는 이진경 씨가 쓴 네.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철학은 책에서 읽고 배우는 어떤 지식이기 이전에 의심하고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철학이란 철학 이전에 철학학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 쉬운 책은 결코 좋은 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쉽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책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머무르는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틀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써서 조금 생각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인문학의 본질을 아니까, 즉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책. 그 간디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인도에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인도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 중에 기차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기차는 그곳에 성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순례의 길이고 삶을 묻는 과정이고, 또 그런 성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간디식으로 보면 기차를 만들어서 그 성지가 순례자를 맞아들이는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땀 흘리고 그곳에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화두를 던지는, 그래서 성찰과 세계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그곳을 간다라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는 것. 기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간 그 성지는 성지가 아닌 관광지가 되는 것이죠.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무덤이 있죠. 네. 그 인도에 가면은 그 한 왕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 수만 명을 다 제거하는, 학살했던 엄청난 이제 역사가 있었던 그 타지마할에 가면, 타지마할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곳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통이 발달하고 나서 그곳은 너무 사람들이 쉽게 가고 쉽게 가면서 아시아에 아주 의미 있는 가장 세계 최고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제 관광객들이 끌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원이 아주 잘 정돈되고 입장료를 받고 관광지가 되는 것 같은, 책도 그런 일이죠. 우리는 철학이란 또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여행하는 일이죠. 자기 발과 자기 손으로 애써서 땀내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일일 텐데, 이러한 것들이 쉽게 해설되어지고 쉽게 이해되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정신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자면 아까 티네이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른들의 놀이가 이제는 10대가 되어버렸고 낭만적 감상, 낭만주의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이것 안에는 어찌 보면 그 10대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나 10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치기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얄팍한 상품이 되어버린 어떤 낭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살아갈 가치들을 묻고자 하는 질문이 사라진 곳에서, 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구조 혹은 사회 악에 대해서 애써 저항하려고 하는 자기 어떤 자리가 사라지는 곳에서부터 그런 낭만적 놀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40, 50대의 놀이를 보면 갑자기 10대에 갔던 소풍, 무슨 MT 이런 것들이 다시 막 등장하기 시작해서 몇 명씩 이제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등등등 하면서 이제 휩쓸려서 돌아다니게 되죠.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이혼율을 반영하기도 할 텐데요. 이러한 그 놀이 안에는 그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노동 자체가 갖는 뭐라고 할까요? 거칠음, 혹은 노동 자체가 극단화되고 무한 경쟁으로 나타나고 자기와 자기가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갖는 어떤 배설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아닐까. 너무 앞만 보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가치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배설이 10대의 놀이로서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살짝 드렸는데 그 어느 사회보다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강제화되고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노동이 소외되면서 이 소외된 노동들이 자기의 삶이 안에서 인간으로서 갖는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의 효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회가 돼서 강제로 막 웃음이 강제되는 사회고 끊임없이 개그 프로그램들이 웃어라고 해서 네. 엔돌핀을 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웃지 않으면 죽는 사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흥분이 점점 극단화되면서 스포츠가 점점 과격해지고 그리고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의 각도가 점점 심해지고 네. 그리고 폭력이나 매춘이나 이런 어떤 아드레날린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점점 확대되는 이런 사회들이 아닌가. 그런 사회에서 노동이 이제 배설적 기능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을 왜 하느냐는 인문학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행의 의미들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작고하신 김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을 왜 읽느냐? 돈도 안 주고 떡도 안 주는데 문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은 부끄러움으로 알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인문학의 자리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가치들이 어디에 있는가. 네. 그야말로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의 질문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주말이 되면 모두가 이번 주는 뭐 하고 놀지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2013년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고 이진경 씨가 그 철학 여행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철학이란 그렇게 쉽게 이야기되는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애써 힘들게 땀 흘리면서 내가 그 여행에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노자의 도덕경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천천히 노자 도덕경 강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정말 아주 애써서 한 발 한 발 뛰어가면서 노자 도덕경을 하나하나를 읽어나가는 일이죠. 최근에 이제 스피노자를 보면서 철학이라는 건 얼마나 끔찍하고 머리에 지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이은우 쌤도 그렇게 어려운 책이 예. 있군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 많죠. 근데 막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네. 그렇게 조금은 자기 안에 순례를 하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유럽의 지성이 산책학을 만들었다면 이 지성이 불필요한 인스턴트화된 사회에서 네. 미국은 그 산책이 아니라 그걸 조깅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천천히 무엇인가 애써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묻는 질문. 저는 이게 철학의 인문학의 첫 출발이고 그렇게 어렵게 애써서 어렵게 책을 보는 일이 저는 인문학의 시작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진경 씨가 히치하이커의 철학여행이라고 하는 이 책이 철학사를 정리해 놓은 건데 재밌어요. 그렇지만 친절하거나 쉬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네. 서문에 그렇게 밝히는 거죠. 쉬운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각의 철학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던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니체처럼 네.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으면 너희들이 노예이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사상들이. 네. 왠지 사람들에게 계몽하고 훈계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 자기의 생각들의 하나의, 사상적 어떤, 의미들 또 그러한 가치들을 자기 안에서 완성하는 한 철학자들 혹은 인문학자들이 정말 절실한 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밝혔듯이 이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안내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문학이라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안내되어 가고 이것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물 이런 것들 준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책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철학 참 매력이고 좋아하긴 하지만은 어렵다는 이유로 네. 그렇죠. 우리 이윤우 쌤에게 스피노자처럼 저에게도 약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때 참 좋아하던 언니가 철학 얘기를 너무나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플라톤의 얘기를 이름만 들어도 어려웠던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언니의 도움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학 책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접근하려고 했던 그게 인문학을 생각하려는 인문학의 가치를 약간 고려해보지 않은 정말 쉽게만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좀 어렸을 때의 행동이었던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게요. 좀 어려워해야 예. 어렵게 봐야 머릿속에 남는 것도 같아요. 예, 그럼요. 노래방 노래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옛날에 노래를 부를 때는 그게 시가 돼서 네. 하나하나 씹히고 유행가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그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행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가요들이 네네. 그만큼 우리가 애써서 어렵게 한 발씩 내딛는 곳에서부터 삶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쉽게 하는 순간 이것은 티내거나 구별짓거나 나는 이 정도의 우아한 교양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네. 하나의 장식적 기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윤우쌤이 해주시는, 가끔씩 던져주시는 이런 말들이 한 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네. 질려버리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 어느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건 책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 아닐까. 그러게요.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EBS를 보다가 어린 왕자에 대해 소개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을 샀었던 거죠. 초등학교 2학년생이 읽다가 앞에 한 몇 페이지만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후로 책꽂이에 꽂아두고 괜히 그 책만 봐도 어렵다는 생각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중학생? 거의 고등학생이 돼서야 다 읽은 것 같아요. 가끔 어려우면은 그 이후에도 어렵다는 생각에 손이 안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긴 하지만 어렵게 접근해야 또 내가 어렵게 얻은 지식일수록 더 오래 남는다. 이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쉽게 얻어버리면은 그냥 뽐내는 정도의 장식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 설명해주신 그 책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히치하이커의 철학여행이라고 하는 이진경 씨가 쓴 책인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5개의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행을 떠나보자. 네. 라고 해서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복제된 생명의 도시라고 해서 17세기에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철학자가 있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 예,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도대체 우주란 뭐고 네. 신은 존재하고 있는가 또 그것들이 내 삶의 가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한 인간과 신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우화와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로크나 경험론자, 버클리라던가 또 휴미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3장이 이제 기계적 이성의 도시라고 해서 칸트부터 시작해서 포이어바흐라던가 마르크스라던가 이런 이르자면 19세기에 아주 칸트, 헤겔,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그 의미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네. 네 번째가 이제 분열된 주체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프로이드, 그다음에 뭐 니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개의 도시를 여행하고자 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예요. 근데 네네. 철학서인데 대단히 두껍습니다. 이게 한 몇 페이지 정도 되려나요? 철학 책들은 그렇게 두껍까요? 560페이지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의 도시에 대한 안내서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친절하려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순간 조금 경쾌한 마음이 되지만 네. 그러나 쉬운 책을 원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조금은 애써서 네. 내가 세상과 마주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분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네 개의 도시들을 쭉 여행을 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너의 여행을 떠나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도 좀 더 불친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좀 많으셔서 이분도 꽤 친절하고 예, 정말 재밌어요. 예를 들면 가상의 인물을 가상의 상황을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면 지킬 박사와 하이디를 가지고 와서 이제 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대면시키게 안 되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를 들면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에 나오는 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서 네. 이제 데카르트도 만나고 데카르트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시 스피노자를 만나 스피노자하고 논쟁을 하고 라이프니츠를 만나 라이프니츠하고 막 로이가 논쟁을 해요. 그리고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가 이제 로이의 브레이드 러너에 대한 예를 들면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영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 재밌어요. 하지만 어려워요. 네. 그 안에서 숨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함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들의 책들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히 값싼 싸구려 해설서 또는 친절하다는 이름하에 만들어내는 아주 얇은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교양서는 분명 아닙니다. 네. 우리 여행 떠나지 않을래? 하는 아주 진지한 제안서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행의 과정은 이렇게 조금 땀을 내는 거야. 이러고 시작하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윤호 선생님의 이렇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게요. 좀 어렵더라도 이걸 500페이지 넘는 그 책을 한 권을 끝내고 나면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덮어버리지 말고 예전에 저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처럼 덮어버리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면서 한 주 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호 선생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이의 노래 듣고 와서요. 그리고 저희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모여 얘기하던 라디오 메모입니다.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에서는 공부하는 삶이라는 공개 독서 모임이 매월 마련됩니다. 10월 30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모임은 지역의 재구성이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 시민활동에 관심 있는 분께 열려있고 공부를 통해 현장과 삶을 변화시킬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가 신청은 KAVM@한메일.net으로 하면 됩니다. 한결의 창간 25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소식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지영, 표창원, 노정열 등이 함께합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시민이나 한결의 주주 혹은 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창간25@한이.c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터와 유니온 앙상블에서 초보 뮤지션들과 함께 다 함께 비어 비워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10월 24일 오후 7시 반 홍대 네스트나다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우동 홀릭밴드 등 총 6팀이 참여하고 시각장애인 방송인 권순철이 사회를 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 강연 소식입니다. 총 3강의로 이뤄진 이번 강연은 연암 박지원과 열알기, 열알기의 사건과 명문장들, 열알기의 유머와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까지 www.북드라망.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하루 4차례 방송되는 라디오 메모에 공지나 행사 안내를 하실 기관이나 단체는 행사 열흘 전 국민TV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radioMemo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메모를 마칩니다.